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2월 13일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윤준 전 서울 고법원장을 인터뷰해가지고 정리해놓은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서부 법원 사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윤준 전 서울 고등법원장의 퇴임사가 법원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판사 대부분이 엄벌과 재발 방지만 외치고 있을 때 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 고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사법부 부신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그를 만나 지금 우리 사회의 사법부 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질문입니다. 퇴임사가 화제다.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랜 시간 지속된 현상이다.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때부터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마 오래 전부터 사법부의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판결 이후에 판사 성향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겼을까라고 질문하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좌든 우든 치우친 성향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직책에 앉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좌쪽으로든지 우쪽으로든지 치우친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갖다 주요 직책에 앉혔다는 얘기죠.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판사 자체를 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13명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9명도 추천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하지만 임명권은 모두 대통령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모임 판사들의 정치적 평양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논란거리가 된 판사들은 우리법 인권법 안에서도 극히 일부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법이나 인권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윤준 판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특히 그 모임 소속이라 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사법부 신뢰 문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1990년 법관이 된 이후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은 일은 처음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서서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일부 국민은 폭도가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법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오히려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윤준 이제 고법원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고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사법부 부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를 믿지 않고 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비감하다.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시절 문제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해줘야지.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됐다. 라며 긴 한숨을 내셨다. 전임 대법원장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얘기를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조국혁 신당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 판결을 5년 만에 확정했고 서울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5년이 넘었어야 항소심의를 겨우 끝냈다. 재판지연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 측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문영배 헌재 수당 권한대행을 비롯해 법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과거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았나? 선친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아버지께서 대법관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장도 하셨는데 선거관리도 엄정하게 해서 인기도 많으셨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대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윤정 고법원장의 고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3년부터 1999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실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을 내렸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대법원장이 한송 나가는 관행도 없었다. 1989년, 1993년까지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다 이제 거치신 부인이에요, 보니까. 그 윤준 고법원장의 윤관 전 대법원장은 어떤 분이었는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라고 물어보니까 24시간 법원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으셨다. 딱히 뭐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옆에서 밥만 먹어도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저분처럼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 해외 연수로 갔는데 공부도 안 한 애가 뭐하러 1년이나 해외에 있나 빨리 귀국해라고 해서 10개월 만에 돌아왔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지. 퇴임 전 짐을 옮기면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다고 퇴임 당일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는 분이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법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시죠. 예.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36년, 저 35년 법관 생활을 했다. 힘들고 외로운 직업인데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는 사건들에 마음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참 멋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여기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권순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좀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름 상황이 도래된 그러한 그 많은 원인을 갖다 제공했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분이 또 그 이제 부친 윤관 대법원장님하고 윤준 이 여사 아들 이렇게 36년, 35년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청렴하게 멋있게 이 호남 분입니다. 호남 마음에 좀 이해가 됩니다. 하도 요즘 호남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참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호남 출신이라는 게 조금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정말로 법관다운 이런 멋있는 분이 있죠. 옛날에 법정 스님도 호남 출신이시죠. 요즘은 겨우 뭐 이함 받을 수 있는 뭐 사람이 그 미스트로데 미스긴 좀 우리 정치인들 호남 사람들이 어디 있든 간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멋있게 좀 정치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